2차 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말뚝 지지력 판단과 말뚝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뚝 지지력 판단입니다. 말뚝 지지력 판단에 앞서가지고 말뚝 파일의 지지력 시험을 왜 하느냐, 이 목적이 있겠죠, 그죠? 네, 지지력 시험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말뚝의 설계가 필요한, 설계에서 요구하는 진내력이 충분하게 확보되었는지, 허용 하중은 충분하게 갖고 있는지, 이러한 말뚝이 필요한 진내력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내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말뚝 선단의 지지력 확보 상태를 확인한다 이거죠. 선단이 뭐예요? 선단. 말뚝에 뾰족하게 생긴 말뚝이 있고요. 그냥 원통으로 이렇게 상하고 원통으로 생긴 말뚝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뾰족한 철신을 갖고 있는 말뚝을 많이 썼어요.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홀을 천공해가지고 충분하게 단단한 집안에 앉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선단 부분이다. 이게 선단. 말뚝의 선단이다 이거죠. 이게 선단이다 이거죠. 선단의 지지력, 진내력, 지지력 똑같은 거죠. 땅이 갖고 있는 내력을 지지력, 진내력이라고 그러죠. 이 진내력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설계에서 30톤이다 그러면 30톤이 충분하게 갖고 있는 단단한 안방까지 도달했는지. 우리가 통상 기초는 어디에다 많이 안 펴요, 그죠? 단단한 집안이라면 흙에서 보면 굉장히 단단한 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반인 게 보통 연암이라든가 등암이 단단한 집안이죠, 그죠? 단단한 집안이라 그러면 통상 안반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단단한 집안에다가 충분한 진내력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내력 시험이 필요하겠죠, 그죠? 진내력 시험을 안 하면 이 안반에 도달했는지, 단단한 집안이 진내력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시험할 때는 세 번째로 부수적으로 얻는 게 뭐냐면 말뚝을 시공하면, 여기 이제 말뚝인데 말뚝이 깊이 시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파손이 되었는지도 중간에 파손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땅속에 있으니까, 그죠?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험을 통해 가지고 말뚝 파손이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진내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말뚝이 중간에 파손이 된 거예요. 요거는 횡파, 요거는 뭐 사선, 이게 종파. 종으로 균질이 났으면 말뚝이 하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험의 목적이다 이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시험틀이에요. 정지하 시험틀인데, 뭐 시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시험틀을 갖고 말뚝의 진내력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말뚝의 진내력 시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정지하 시험하고 동지하 시험이에요. 첫 번째로 먼저 정지하 시험 설명드릴게요. 정지하 시험은 그야말로 정적 하중, 정적 하중을 걸어서 재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진내력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이는 먼저 정지하 시험틀을 설치하고 시공했던 콘크리트 파일 위에, 뭐 강간파일도 마찬가지예요. 파일 위에다가 정지하 시험틀을 설치해 가지고 설계 하중 이상의 하중을 가하는 거죠. 실제 하중보다 더 높은 2.5배의 하중을 가해 가지고 이 하중이 가해질 때 치마를 확인하기 위해서 PDF로 해가지고 PDA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서 치마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치마량은 이렇게 생겨요, 그죠? 치마량이 이렇게 내려가요. 서서히. 재하를 주면 직접 설계 하중 이상의 재하를 주면 정지하 틀이 갖고 있는 하중에 해가지고 파일의 진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정지하 시험이에요. 정지하 시험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한번 확인만 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저게 정지하 시험이구나. 이렇게 정지하 시험을 갈 때 실제 하중보다 더 많은 하중을 가니까 무게의 중량물을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지하 틀이 있으니까 정지하 틀이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주변에 안전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공법들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까지 넓혀줘야 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 어떤 내려가는 통로, 그 다음에 안시가, 굴착구배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도 확보되어야 이런 작업이 진행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하 시험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동지하 시험이에요. 동지하 시험은 파일 하나에다가 직접 동적 하중을 가해가지고 응력과 속도를 분석해서 진내력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지하 시험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그 위에다가 요게 이제 위에 보시는 게 이제 파일 캡이에요. 위에 안 보이지만 이러한 위에 뜰공이가 있어요. 뜰공이. 드로우 팻머. 배웠죠, 그죠? 드로우 팻머를 타격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파일 캡을 씌우고 파일 캡 속에는 쿠션지가 들어있어요. 쿠션지 없으면 이 철판이 돼가지고 파일 머리, 튜브라고 그러는데 파일 머리가 파손돼요. 그래서 이렇게 캡을 씌우고 땅땅땅 때려요. 이 캡을 씌우는 이유는 이 부분이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벗어날 경우에는 편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캡을 씌우고 때리는데 요때 여기에다가 가속대화가 변형률계를 설치하고 시험지사가 PDA를 갖고 치마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동지하 시험이에요. 동지하 시험 요걸 확대하면 뭐가 있냐면 두 개의 센서가 붙어 있어요. 요게 가속대계예요. 변형률계. 그 다음에 요게 가속대계예요. 이 두 개의 센서가 붙어 있어요. 두 개의 센서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PDA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요 변형률계는 왜 설치하냐면 때렸을 때 치마된 양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가속대계는 때렸을 때의 속도, 항타기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읽고 PDA로 치마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하 시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변형률계와 가속대계를 설치해가지고 파일 위에다가 실질적으로 드롭 햄머로 타격해서 재하 시험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동지하 시험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도 진내력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리바운드 체크가 있고 소리와 진동, 자료에 의한 방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먼저 리바운드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리바운드 체크는 똑같아요. 파일 캡을 드롭 햄머에 파일 캡을 씌우고 위에 드롭 햄머를 놓고 두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같이 이제 변형률계나 가속대계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여기에다가 A4 시험지를 통해 가지고 리바운드 체크 시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운드 체크를 하면 두드렸을 때 드롭 햄머로 땅땅땅 때렸을 때 관임량이 있고 리바운드 양이 있고 관임량이 있고 리바운드 양이 있고 요 관임량과 리바운드를
분석해가지고 치마량을 계산하는 진내력을 판단하는 리바운드 체크 기법이 있고, 근데 요 리바운드 체크는 요 리바운드 체크지를 체크리스트를 부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 낙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최근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리바운드 체크를 감리 측에서 파일 리바운드 체크지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레이즈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들어가는 레이즈로 완성하는 그런 부분까지 발달해 있어요. 그 리바운드 체크는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험하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방울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매일 파일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 위험하잖아요. 이기동 씨도 주장하고 그래서 방울 같은 것도 개발돼 있었는데 이것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요거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소리와 진동. 소리와 진동은 뭐냐면 요 지금 항타 장비가 있죠. 항타 장비와 운전기사 있죠. 운전원, 운전기사, 뭐 조종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러한 운전원이 가장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스크류가 들어가면서 파일이 프리보링 공법으로 스크류가 들어가면서 안반에 도달했을 때는 끼끼끼 안반을 갉아먹는 소리가 난다 이거죠. 그리고 진동 또 흙을 파내는 진동보다는 안반에 도달했을 때 그 소리가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리와 진동으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운전기사 가장 먼저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다 도달하는 방법이 안 돼. 지금 이렇게 천공을 하면 나오는 게 뭐냐? 이게 베토예요, 베토. 우리가 이제 슬라임 그러는데 이게 이제 땅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걸 다 치워야 되죠, 나중에. 물론 이 파일 위치는 이렇게 철근이라든가 표시를 전부 다 해가지고 정확한 파일 위치에다가 파일을 시공해야 됩니다. 그죠? 예. 말뚝, 콘크리트 파일, 말뚝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말뚝. 자, 자료 요약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접 부지에 지금 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인접 부지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지을 때 집안 조사했던 자료, 시향타 있던 자료, 시향타 집안 조사 자료. 이런 부분을 읽으면 안반이 지하 몇 메다 있다, 25m 있다, 10m 있다 이런 자료에 의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손쉽게. 예. 인접 주변이 건물이 없다 그러면 곤란하겠지만 인접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인접 건물의 설계 도면을 갖고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진해력 판단 방법은 정지하 시험, 동지하 시험, 리바운드, 소리와 진동, 자료 요약 방법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말뚝 항타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항타시의 주의사항은 말뚝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말뚝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대지가 있으면 대지에다가 표시를 정확히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말뚝 받기 순서는 중앙부에서 가장자리로, 예.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나간다 되겠죠. 예.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박아 나오면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박아 나오면 장비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장비가 파일 간섭이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에는 중앙부에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박는다 그러는데 항타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각 대지가 있으면 한쪽 편에서부터 박아 나가가지고 이렇게 박아 나가지고 한쪽으로 장비가 빠져나갑니다. 예.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죠? 교과서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자, 세 번째로 인접 말뚝의 피해가 최소화된다. 그죠? 말뚝이 있으면 타입공법이든 매립공법이든 말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접 말뚝이 있겠죠. 요 말뚝 간격이 2.5D 이상, 말뚝의 지름이 D잖아요. 그죠? 요 지름이 D다. 그러면 2.5배 간격으로 조금 말뚝의 간격을 넓혀줘야 인접 말뚝의 피해가 영향이 덜하다. 충격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하다는 뜻이죠. 그죠? 수직도 이제 당연한 말이겠죠. 말뚝의 수직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수직도는 유지돼야 돼요. 선단부, 말뚝의 선단부가 집안이 교란돼 버리면 집안이 연약해지고 집안이 교란되면 말뚝에 치마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선단부의 지지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집안이 교란되면 안 되겠죠. 두부 파손. 이게 두부는 이제 콩두부가 아니고 이 말뚝의 머리. 제가 25년 전에 건축기사로서 현장에 갔더니만 두부 정리를 하는데 두부가 제가 배웠던 두부는 콩두부로 만드는 그 두부찌개만 생각나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이 파일 머리를 이쁘게 일률적으로 버린 콘크리트 치기 위해서 똑같은 레벨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머리에 항타를 한다든가 또 드롭햄머로 마지막 선단 진입을 확보해서 두드릴 때 이 머리가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부 파손에 주의해야 된다. 요 말 뜻이에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항타시 안전대책. 항타시 안전대책은 먼저 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는 부분에서 안전대책이 있고 천공 작업할 때 그리고 파일 항타 작업할 때 이연 및 두부 정리할 때 각각 4단계로 조금 나누어서 안전대책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항타 장비예요. 그죠? 항타 운전원이고 운전은 이제 중요한 걸 알겠죠. 그죠? 선단 진내력이 확보되는 부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작업반원에 작업 지휘자가 있죠. 지휘자는 이게 뭐예요? 지휘자가 있건 낙석 보호복이요. 항상 위에서 리다 위에서 뜰공이라든가 아니면 그 스크류에 딸려 올라갔던 흙이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주변으로 이 떨어지는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도 착용해야 되지만 보호복을 낙석으로부터 낙토 흙이 떨어지는 낙토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의를 입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 뭘 하냐면 PDA를 갖고 동지하심을 하고 있죠. 동지하심. 예. 동지하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해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죠?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돼요. 예. 지금 뭐 사진이 나와 있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전대책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재와 장비 반입 시 안전대책은 장비나 자재 투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돼요. 투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지게차라든가 항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한다. 시노스. 예. 유도자를 배치하고 시노스를 배치해서 파일을 자재를 하역하고 운반한다. 그죠? 파일 야적 시에도 파일을 보관했는 야적 시에도 구름 방지 조치. 예. 파일 이런 걸 다 구름 방지 조치. 쇠기목을 박아가지고 파일이 굴러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재와 장비 반입 시 안전대책입니다. 다음은 천공 작업 시 안전대책. 천공기 항타기 주변에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안내나